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 입동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 포항시 죽장면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가운데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가을볕이 따갑게 느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발생 9일째를 맞았습니다.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독도 앞바다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어제 하루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해역에도 최대 초속 12m의 바람이 불고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 청해진함과 광양함은 원격 무인 잠수정을 활용한 수중 수색을 어제 낮 12시부터 일시 중단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2차례 실시될 예정이던 헬기 항공 수색을 기상 악화로 중단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기상 악화로 해상 수색 위주로 야간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형 함정 8척 등 함선 13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주변 해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선원 윤영호 씨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경남 의령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큰 사고나 재해 현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정치인의 의례적인 방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나 지원책 없이 위로라며 이어지는 발걸음이 오히려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대구 강서소방서에 있는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의원님 들으십니까? 뒤에는 뭐하러 지금 나왔습니까? 사진 찍으러 나왔어요? 본인들 마음 편하려고 여기 지금 왔어요? 관계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현장을 찾아 유족이나 가족을 위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다릅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도움되는 대책 대신 그저 손잡고 위로한 뒤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지사는 관할 해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엿새 만에 나타나 더 서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중하길래? 지사는 외국에 있다고. 외국에요? 외국에 있으면 답니까? 외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이나 대책본부를 꼭 방문해야 한다면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전념해달라고 실종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구조대원들한테 정부에서 보여주는 이런 처사,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으로 다가와서 유족자들 위로해 주시고.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경상북도 등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39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 부문은 22대입니다. 점검 내용은 운영 및 정비 규정 준수 실태와 조종사 교육 및 피로 관리 실태, 부품과 자재 관리 상태 등으로 민간 부문의 헬기는 전수 점검이 실시됩니다. 대학이 중심이 되는 산학연 기술 개발 사업이 26년 만인 올해 종료되면서 산학연 사업 구조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역량이 다소 뒤처지는 지방대 입장에선 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엿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구미의 한 중소기업이 금호공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한 태양광셀 불량률 측정 장비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이 30초 만에 자동 측정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태양광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험 측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데이터 값을 주시니까 저희들 쪽에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현장의 기술 개발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교육 과정과 취업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산학협력의 장점으로 꼽습니다.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또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경북의 12개 대학이 올해 산학협력을 통해 확보한 성과는 특허 14건, 신제품 37건 등 총 62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93년 시작돼 26년을 이어온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과제당 사업비 규모를 키우고 소규모 과제들은 축소하는 쪽으로 신규 산학연 사업 방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연구 역량이 다소 뒤처지는 지방대학 입장에선 앞으로 사업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면들이 조금 담보되었으면 저희 대학의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일관성 있는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준비를 했던 기업들에게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고요. 한편 경북 산학연 성과 보고회에선 경북 산학연 회장대학인 동양대 최성애 총장이 정경심 교수 사건 이후 2달 만에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포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 기반시설과 고속도로, KTX 등 접근성도 뛰어난 점이 대회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2010년에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해수부로부터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진과 철강 산업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가 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안에서 5만 불 시대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매번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경북도가 최근 내놓은 조직 개편안은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1월 단행할 예정인 조직 개편안입니다. 핵심은 방대한 경제산업실을 일자리 경제실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과학산업국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4차 산업 기반 마련, 소재 부품 산업 및 바이오 생면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과학산업국의 업무는 첨단 R&D 인프라가 몰려있는 포항과 관련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는 포항 환동에 본부로 오지 않고 계속 안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포항에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 포스텍, 그리고 리스트, 로봇 융합연구원 등에 소속된 연구원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국가 과제를 따내고 경북의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부서가 안동에 주저앉은 겁니다. 환동의 본부가 여기 와 있고 이쪽 지역에 포항 쪽에 R&D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동해안 전략산업국 산하 독도정책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독도정책과를 동해안 정책과와 통합하고 독도 홍보 업무는 독도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동의 본부 소속의 과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관련된 그런 조직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포항이 좀 더 빨리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기존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업무 활성화 및 경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조직 개편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 경북 지역 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수험생 22,362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902명이 줄어들었으며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은 19,231명, 졸업생은 2,764명, 검정고시를 통한 응시자는 367명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포항과 경주 지역 22개 시험장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주와 영천 등의 예비시험장 12곳을 추가로 만들어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 매각은 너무 안이한 경영이자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꼴찌 수준의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더기로 채용한 인력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문상가 매각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땅을 팔기 위해 건물을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인데도 지역 상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 상권이 비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대모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올 초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문상가에 청년몰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선 이를 뒤집고 가장 쉬운 매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상가 매각, 여기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각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책임감도 느끼고. 이와 함께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79점으로 5등급 가운데 4등급이고 한국관광공사 점수 84.9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또 올 7월 한꺼번에 신입사원 32명을 뽑아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것도 문제라는 충고가 더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입구에는 경주 중심상가 연합회 등 상인 300여 명이 나와 보문상가 매각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당연한 권리로부터 이중차별당하는 끼인 학생, 끼인 학부모가 되었다며 차별 해소를 위해 무상급식만이라도 전면 실시할 것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중학생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 자료를 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초등학생 숫자는 올해 13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2만 5천여 명으로 6,8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학생은 올해 6만 1천여 명에서 2024년 6만 4천여 명으로 2,6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 황금 돼지띠 해에 출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 군수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서 통합신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뒤 다소 피로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뇌물수임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40여 분 동안 영장실질 심사를 한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김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김군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여왔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군정 공백 등을 우려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품 수수 혐의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도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신공항 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군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추진 등 현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 통합이 필수인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 중 하나인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식이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중앙초 부지에 들어서는 북구청은 연면적 19,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며 북구청 부지에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8,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6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1년 공사가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의 날 기념 행사가 산림 분야 종사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산림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개인 부문에선 영천시 하태현 씨가, 단체 부문에선 포항시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산불 진화 장비를 함께 전시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벌써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 포항시 죽장면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가운데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가을볕이 따갑게 느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